치고 피고 치치고. 안녕하세요, 데이브TV의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집 앞마당에 데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할 컨텐츠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툴, 핸드툴 다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툴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얘는 클램프, 프레이밍 할 때 월 세울 때 많이 쓰는 애들인데, 작은 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얘가 와요. 조금씩 이렇게 각재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붙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을 클램프라고 해요. 클램프.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내장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큰 애들은 이제 월 세울 때, 프레이밍 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얘네들이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1800 레벨이에요. 레벨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레벨은 제 개인적으로는 스테빌라께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레벨을 정말 많이 쓰는 애들이 스캐폴딩 애들인데, 얘네들이 스테빌라 거만 써요. 충격을 줘도 수포가 잘 안 흔들리고, 그래서 스테빌라 거를 제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툴들은 여기서부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멀티툴, 얘는 임팩트, 드릴, 직소, 세이버소, 한국에서는 컷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A짜리 3A 2개, 4A 2개, 5A 하나, 그리고 54V 플렉스 볼트 6A짜리 하나, 뭐 패스트 차저. 이게 노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노란색에는 패스트 차저고 검은색은 그냥 노멀 차저예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가끔 노가다 브이로그 할 때 저거를 어깨에 메고 막 춤도 추고 하는데, 라디오예요. 그냥 잡사이트 라디오고, 그리고 얘네 둘은, 이거는 프레이밍 건, 이건 피니쉬 건. 중점적으로 얘네 둘을 다뤄볼까 합니다. 왜 얘네 둘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총을 쓰질 않더라고요. 컴프레셔로 에어로 유지하는 와이어가 있는 타카총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왜 뉴질랜드 목수들은 컴프레셔 총을 안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건 피니쉬 건이에요. 조그마한 거. 파슬로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는 프레이밍 건. 이게 훨씬 무게가 더 많아요. 더 무거워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슬로드 제품이고, 배터리 체결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네일이 있는데, 네일은 요 틈으로, 요 보이죠, 여기 이렇게 넣어서 한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장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퀘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앵글용이에요. 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시험 삼아 한번 쏴볼게요. 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좀 무섭네. 이 두 목재를 한번 쏴볼게요.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어 플러그는 꼭 해야 됩니다. 안전제일 이어 플러그. 이어 플러그 꼈습니다. 여기가 눌려야 트리거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쏘면 안 쏴져요. 얘가 눌려야지만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쏘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가정집이라서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발만 쏘겠습니다. 한 발만. 한국에서 쓰는 실타카 총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피니쉬건. 주 연료는 가스를 씁니다. 가스. 여기 뒤에 보면 캡이 있는데, 이 캡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있고, 프레이밍 건. 프레이밍 건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이렇게 댔을 때 안 미끄러지게 이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나무에 박힐 수 있게. 그게 약간 특징적인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보면 가스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길어요. 피니쉬건보다 연료가. 가스도 별로 없네. 다시 집어넣도록 할게요. 뉴질랜드 목수들은 왜 컴프레셔 총을 안 쓰고 이런 와이어 프리인 가스 총을 쓰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사실 무겁긴 무거워요. 타카 총보다는 아마 무거울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동이 편리하고 컴프레셔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컴프레셔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와이어 프리로도 다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디월트나 다른 타사 브랜드에서도 타전기를 연료 없이 배터리로만 쓸 수 있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힘이 좀 많이 딸려요. 얘네 가스총보다는. 물론 힘의 세기는 컴프레셔가 제일 셀 거고, 그 다음이 아마 가스일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배터리 파워로 구동되는 타전기들. 배터리로 구동되는 네일건들은 얇은 양철판이라든가 조금만 단단한 나무들이 있으면 잘 끝까지 안 들어가서 막 일일이 망치질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타전기 쓰는 거랑 손망치로 하는 거랑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프레셔는 너무 귀찮고 파워는 좀 약하지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파슬로드 제품을 거의 다 써요.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90%? 95%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배터리 구동되는 히타치나 디월트 타전기를 쓰는 사람을 현장에서는 거의 못 봤으니까요. 네일건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다음 툴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멀티툴인데, 이게 멀티툴이냐면 멀티플레이어거든. 정말 쓸데가 많아요. 이렇게 지금 달아놓은 것처럼 샌딩기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터치로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날로 교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날로 교체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데크 같은 데를 자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원형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큘러이기 때문에 모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직각으로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럴 때 멀티툴을 자주 사용합니다. 얘도 굉장히 유용한 애고, 그 다음은 reciprocating saw라고 해서, 그리고 혹은 saber saw, 한국에서는 컷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reciprocating saw가 원래 정식 명칭이고, reciprocating이란 이런 운동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얘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 거고, 여기 보시면 플렉스 볼트, 얘는 54V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54V의 배터리만 구동이 돼요. 그래서 진짜 무겁고 세요. 힘이 엄청 무거워. 엄청 한 손으로 들기 엄청 힘들 정도로 많이 무겁습니다. 얘는 18V 배터리랑 호환이 안 돼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제 54V 라인업을 또 만들어야죠. 제가 54V 짜리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어. 임팩이랑 드릴은 다들 아시니까 얘네들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얘는 아직 개봉도 못한 어제 산 직소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구형이에요. 브러쉬리스는 아니고 그냥 브러쉬드인데, 이번에 뉴질랜드의 브러쉬리스가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 브러쉬 제품들은 재고 처리하면서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은 얼마 없는데 바로 질러버렸죠. 되게 편한 건 뭐냐면,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안에 키가 있어요. 키를 돌려서 풀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데, 디월트 제품은 얘를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돌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각이 틀어져요. 원터치야. 그래서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이 직소로도 은근히 각을 줘서 잘라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직소의 본래 목적은 직선이 아닌 곡선을 딸 때, 예를 들면 이런 파이프가 이런 외장에 가운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직소 같은 걸로 서큘러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장할 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이번에 외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맨날 빌리러 다니고 직소 좀 주세요, 직소 좀 주세요 이러기도 너무 불편하고 해서 이번에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 서큘러소 원형 톱도 있는데 차에다 깜빡하고 두고 좀 술이 들어가가지고 원형 톱은 제가 못 보여드린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원형 톱도 있어요. 서큘러는 서큘러소는 기본이니까 서큘러소도 디월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180mm짜리 무지하게 불편해요. 엄청 무겁고. 소리 좀 들어줘서 장갑을 좀 끼고 갈게요.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굵직굵직한 파워툴들은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이제 핸드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핸드툴인데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것만 꺼냈고 너무 자질구레한 건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얘를 먼저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디월트에서 나온 디월트 성애자예요. 저 디월트에서 나온 이제 플렉시블 라이트 앵글 코너 익스텐션인데요. 이런 코너 같은데 마감할 때 코너 같은데 안 들어가는 데를 이런 조그마한 비트도 있어요. 비트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돼요. 체결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여기다 그냥 끼면 돼요. 껴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얘를 잡을 수 있게 또 손잡이도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라이트 앵글 코너 익스텐션이에요. 얘도 그렇게 쓸모는 없는데 또 없으면 진짜 아쉬울 때도 있어요. 뭐든지 다 있으면 좋잖아요. 목수가 연장 탓하냐 할 수 있는데 연장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스페이드 비트
나비비트라고도 하죠. 나비비트. 얘는 디월트에서 나온 카본 파이버 해머택이에요. 그러니까 스탬플러인데 이렇게 해머처럼 탁탁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좀 세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거는 약간 정교한 거보다 스탬플러를 빨리 막 팍팍팍팍 박아야 되는 그런 작업할 때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바로 데몰리션 할 때, 철거 작업할 때 하고, 얘는 이제 야스리를 왜 쓰냐, 얘는 이제 몰딩 할 때 많이 써요. 보시면 얘를 왜 몰딩 할 때 많이 쓰냐면 여기 보이시죠? 소핏이랑 이 조인트 부분에 쫄대가 있는데 이 쫄대가 약간 라운드예요.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쫄대가. 그래서 몰딩 할 때 이 야스리로 확 이렇게 밀어주면 저 쫄대랑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스리를 그 용도로 써요. 접이식 손톱 이런 것도 투벨트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컴팩트하게 뭐 너칭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이렇게 잘라내기 뭐 좋아요. 가끔씩 쓸모가 있습니다. 얘는 300짜리 콤비네이션, 이것도 정말 쓸모가 많은데 하나하나 쓰임새를 다 얘기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많이 쓴다 라는 정도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왕스퀘어, 엄청 큰 스퀘어죠. 얘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툴벨트들에 들고 다니는 스퀘어인데 거의 한 2배 정도 되죠. 2배 정도 되는 크기고, 얘를 많이 쓰는데 얘보다 많이 넓은 모재들 있잖아요. 뭐 조이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2칸짜리 웨더보드라든지 그런 거 쓸 때는 얘로 스퀘어를 볼 수가 없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큰 스퀘어로 스퀘어를 보고 마킹도 얘로 하고 원형 톱으로 모재 이렇게 껴놓고 가이드로 쓰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아주 유용합니다, 얘도. 그 다음은 이제 툴벨트 보여드릴게요. 툴벨트도 역시 디월트. 툴벨트는 사실 옥시덴탈이라고 해서 가죽으로 만드는 툴벨트가 있는데 걔네들께 제일 비싸고 좋아요. 근데 너무 가죽이다 보니까 무겁고 부피도 크고 이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착용을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벨트 버클 여기에 찍찍이도 있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망치, 빠루. 이거는 일본 회사 건데 도규바라고 해요. 도규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이 빠루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빠루를 그냥 도규바라고 해도 모두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망치는 이스윙 거 망치. 이것도 제일 파퓰러합니다. 제일 많이 써요. 이런 거 니플러는 NWS 거. 폴딩 롤러, 이 두께가 10mm예요. 10mm. 딱 이 두께가. 그래서 패커로도 아주 많이 씁니다. 10mm 갭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이렇게 하면 5mm겠죠. 반이니까 5mm 패커로도 쓰고, 그리고 정교하게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몇 mm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mm인지 그 용도로 많이 씁니다. 폴딩 룰러도. 그리고 그 다음은 초크, 타지마 제품 거. 이게 제일 얇고 잘 나온다고 하네요. 펀치, 뭐 당연히 연필 정말 많이 쓰죠.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보다 연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만큼만 연필 썼으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 헤비듀티 칼심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런 얇은 칫솔, 피니싱 같은 거 할 때 칫솔 많이 쓰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큰 콤비가 있으면 툴벨트 안엔 작은 콤비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쓸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요 면부터 5mm 안쪽으로 들어와서 리핑을 하고 싶어요. 키고 싶어. 여기를 5mm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mm를 맞춰준 다음에 그냥 여기다 갖다 대고, 그리고 연필로 이렇게 그냥 쭉 그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5mm 마크가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용도로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가 볼 때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딩 라인, 뭐 스트레이트나 나무가 배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이런 거 볼 때도 여기랑 스트링 라인을 튕겨서 몇 미리가 나오는지 몇 미리가 들어갔는지를 보고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줄자는 코메론 거 쓰고 있고요.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 두껍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난창난창 거리면 안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당겨서 3촌까지는 이렇게 줄자가 꺾이면 안 돼요. 왜냐면 혼자 이렇게 매줘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긴 거리를 맺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얘가 힘이 너무 없어 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빳빳하게 유지될 수 있는 두꺼운 줄자가 현장에서 좋습니다. 뭐 핸드툴도 이 정도고요. 어떤 분이 말하시기를 툴이 엄청 없다, 이 정도면 엄청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없는 거 맞아요. 경력에 비해서 툴이 많을 뿐이지 사야 되는 툴들이 아직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로터리 드릴도 사야 되고, 그리고 레이저도 사야 되고, 테이블소랑 각도 절단기 테이블도 사야 되고, 거치를 할 수 있는 거치대도 사야 되고, 그리고 플래너, 코드레스 플래너도 사야 되고, 플래너는 이제 전동 대패예요. 전동 대패. 대패도 사야 되고. 아무튼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못해도 한 앞으로 10,000불? 그러니까 뭐 한 800만원, 700만원치 더 있어야 완전히 풀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계신 목수분들께서는 너 정도면 아직 툴이 충분하고 많다, 과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만 사라, 넌 아직 툴을 살 때도 아니고 툴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툴을 사는 것 자체가 제 재산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툴을 산다는 의미는 내가 이 일에 열정이 있고, 내가 이 일에 투자를 할 용의가 있고, 적극성이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막 2년 3년 했는데도 임팩이랑 드릴 하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툴벨트에 핸드툴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에 열정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단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이 목수한테 툴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사장님이 저 현장에 이런 툴들이 필요한데 툴이 없으면 그 현장에 그 사람을 혼자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력이 조금 안 되더라도 내가 툴이 다 있어, 그러면은 그럼 너 저기 가서 해봐 했을 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기회가 찾아오고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제가 툴을 이거 거의 한 6개월 만에 다 산 건데, 6개월도 아니야, 한 3개월 만에 이 툴을 다 산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저는 툴 덕에 시급도 많이 올랐고 단가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툴은 자기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저는 툴 욕심이 엄청 많고, 아직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막 사고 싶어서 죽겠어요. 근데 처자식도 있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니까 참고는 있는데, 요즘 들어서 여자들이 왜 그렇게 백에 집착하는지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뭐 툴만 보면, 새로 나온 툴만 보면 막 다 사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막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고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게 좋은지 막 그런 거 비교 분석하면서 보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툴을 사오면, 야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내가 경력은 안 되지만 나보다 선배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좀 약간 내 스스로의 어필도 되고요. 아무튼 뭐 데이브가 가지고 있는 툴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전에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완전 유튜브 초보 때라서 편집도 너무 엉망으로 했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음악을 잘못 넣어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그건 수익도 발생이 안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삭제를 하고 다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제가 업데이트된 툴들을 다시 서머리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